자, 이거 Q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벽체랑 벽체랑 만나는 부분에 결합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벽체 두께 때문일 수도 있고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1번에서는 이런 사선이 사선 처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어느 정도 갭은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되게 심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을 쭉 하시고 선글라스에서 요소 분리하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됐다. 요소 분리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오브제 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여기 내부 편집으로 재질을 선택하신 다음에 할 건데 참조할 만한 메스가 지금 꺼져 있어요. 켜신 다음에 다시 한번 내부 편집으로 선택하시고 쓱 당겨서 끝에 엣지까지 맞춰주시고 구속 조건은 해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델 완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내부 메쉬로 편집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재질이 날아가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선택하신 다음에 재질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내부 편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오브제를 선택하시면 이 오브제 안에 재료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이 재질은 뭐지? 해서 유형 편집에서 구조로 살펴보시면 주상복합 실링 600에 1200짜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유형 편집이 아니라 내부 편집 선택 재료 한 다음에 600에 1200짜리 재료가 마침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눌렀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이걸 모델을 완료를 해요. 모델을 완료를 해서 보시면 모델 완료해서 보시고 완료해서 보시면 지금 수평선으로 되어 있어요. 수평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바깥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패턴을 수직선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다시 내부 편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 재료에서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실외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외 패턴이. 그럼 이걸 하나를 복제를 할게요. 자, 실링 타일 이게 밝은 면 실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런가? 자, 어쨌든 실링 패턴 해주시고 복제를 해줄게요. 복제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복제하셔가지고 실외 패턴을 90도로 되어져 있는 거를 0으로 바꿔줄게요. 네, 확인, 적용, 확인 보시면 이제 세로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재료 부분에 실링 부분에 재료 모양이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약간 짙은 회색이니까 옅은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서 모델 완료 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가 위에서 내려오는 값하고 이거랑 약간 달라서 매질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얼라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맞추기 위해서 매질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라인 해주시고 탭을 계속 눌러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자, 탭 눌러주시고 얘도 탭 눌러주셔서 선을 맞추시면 되는데 이게 되다 안 되다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탭 가운데 맞춰보고 해볼게요. 탭 이제 됐다. 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네, 바로바로 딱딱 안 맞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짜증남이 약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보는 외벽 밖으로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구조재니까. 구조재고 단순히 슬라브를 받치기 위한 용도로만 있기 때문에 보가 외벽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벽 바깥으로 보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예, 감쌀 필요가 없이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구글 스트럭처에서 만약에 카피 모니터링을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글 스트럭처 파트에서 안쪽으로 넣든 예, 각각 사이즈별로 안쪽으로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외벽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그리고 끝 마감은 이거 2번하고 3번은 제가 보기엔 연결되는 질문 같거든요. 예,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하중을 신경 써서 작업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보가 생긴 부분은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모델링이 이 안쪽 하지제 베이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활용할 때는 슬라브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공법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이 보는 무조건 외벽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그 모양을 감싸는 게 아니라 볼을 안쪽으로. 예. 이게 유출을 못 하신 이유가 이게 벽이 사선이라 그래요. 예. 사선으로 돼 있어서 각도가 몇인지 저희는 이 구글 스트럭처로 레빗 스트럭처로 작업을 할 때 사선을 고려해서 작업한 거 아니었잖아요. 탑뷰에서 구조재를 그렸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볼을 안쪽으로 셋백 한다는 개념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3 같은 경우에는 보는 슬라브에 맞춰서 절단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 절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실제 저의 경우에 이런 스타일로 슬라브를 짤 때는 이 안쪽으로 볼을 잡고 여기 부분은 어느 정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슬라브를 이렇게 덮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도 볼을 안쪽으로 셋백을 하고 이렇게 덮어서 혹시 보가 1층부터 그럴 리는 없으니까요. 볼을 안쪽으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보가 절단은 이 레빗상에서는 안 돼요. 다른 비전형 프로그램 비전형 작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레빗에서는 단면 프로파일로 수입이 이게 돌출이 이루어지는 거라 절단이 안 될 겁니다. 자, Q4번 질문의 경우에는 이게 창이 들어갔는데 이 겉벽 부분과 안쪽 벽 부분에 벽이 결합이 되거나 빼지는 게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전 수업 시간에 했던 방법 역시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커튼홀 특수 속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부득이하게 자 볼게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드리면 이것도 레빗이 예측하지 못하는 특이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아마 기존에는 결합 아니면 절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잘려져요 라고 됐어야 되는데 이 벽이 여기까지 늘어나요. 여기 이쪽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 되고 컨트롤 Z 해볼게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노가다 작업이 필요합니다.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편집 있었잖아요. 저희 하는 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3D 뷰에서 사각형으로 탭 눌러주고 이렇게 스냅이 그나마 다행히 잡힐 겁니다.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해서 좀 정교하게 이쪽 끝에 부분하고 얘를 맞춰주고 이쪽도 이쪽 끝에 부분하고 얘를 맞춰주고 해서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이 가장 효율적인 그나마 효율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벽체와 이 창문 부분도 또 빼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우측에 3D에서 탭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형상 편집 이걸로 할까요? 안경 요소 분리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놔둬놓고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안쪽에 있는 것도 뚫어줘야겠죠. 안쪽에 있는 거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선택하시고 프로파일 편집 해야 되는데 확인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사이즈에 맞게끔 또 빼줘야겠죠. 빼줘야 되는데 이 창문 모양이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탭이 안 되면 먼저 그려놓고 얼라인을 하면 돼요. 얼라인 잡고, 이게 육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잡고, 그래서 얼라인이 그만큼 중요해요. 잡고 밑에 부분 잡고 해서 맞춰주시고 빵 뚫어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뷰 재설정 해서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안쪽 뚫리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 작업이 안 된다는 거, 벽체 결합 절단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각도 사선으로 각도가 생기다 보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5번부터 살펴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유리로 뚫린 부분 뭐 이런 거 유리를 안 보이고 보이드로 뚫고 싶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이거를 지금 커튼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상태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요소를 그냥 하이드 시켜놓고 렌더링이나 도면인 샷을 각 뷰에 맞게끔 산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